왜 또 그래?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시청자 수를 늘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사실은 그 시청자들이 좋아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빌런이에요. 예, 빌런을 좀 세워놓고 저희가 정말 그 나쁜 빌런들을 세워놓고 그들의 악행을 이제 낱낱이 고발하는 시간을 가지면 시청자들이 좀 좋아하시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기대를 하면서 저희가 또 지금 언론 장악의 천병이었던 두 분이 아직 그 현직에 남아 계시면서 정권 교체 이후에도 지금 이상한 얘기들을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또 윤성구 처장님이 또 전문가죠. 네, 그렇죠. 거의 그 관련 논문을 쓸 수 있을 정도로 박장범과 박민 전문가. 전문가. 박듀오 네. 박듀오 전문가 윤성구 처장님인데 오늘은 박장범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이진숙 얘기를 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우치 박장범 우리가 윤성구 처장님이 나오셨을 때 그 공문이 왔다 그랬어요. 우리 KBS 본부에. 파우치라고 땡땡땡 사장이라고 언급하지 마라. 땡땡땡이 뭔지는 지금도 모릅니다. 그렇죠.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 파우치로 그 사료가 되는데 그거를 그 공문에 미처 그 부하 직원이 쓰질 못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KBS 본부 부디 땡땡땡이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쓰지 마라. 땡땡땡이 뭔데? 네. 잘 쓰고 하지만 있죠. 회사 측도 땡땡땡이 뭔지는 밝히지 않았다. 밝히지 않았다는 거. 옛날에 이명박 정권 때 네네. 이제 집회 시위 표가 이제 보도국으로 팩스로 오는데 거기 네. 보면 땡땡땡 퇴진 촉구 집회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럼 그거는 저희 경찰에서 보내는 건가요? 네. 경찰에서. 근데 경찰이 감히 이제 VIP의 이름을 거기다가 이명박이라고 못 써가지고 쓰고. 참 이 권위주의의 산물입니다. 권위주의의 이제 그 잔재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슈 첫 번째 파우치 박장범의 수신료 인상 뜬금포 그죠? 그래서 자 파우치 박장범 씨가 박장범 사장이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다뤘던 이슈는 수신료 이제 통합징수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기 생색내는 그래서 축하 행사를 했죠. 네네 네, 축하 행사. 지난주 저희가 방송하는 같은 시간에 이제 박장범 사장은 KBS 홀에서 이제 부패와 함께 지역 시청자 위원들을 전부 다 서울로 불러서 거의 무려 행사비 1억에 가까운 돈을 쓰면서 네네. 자화자찬 쇼를 했다. 네. 저희가 해냈습니다. 제가 해냈습니다. 저희가 아닙니다. 제가 박장범이. 해냈습니다. 저 박장범이 제가 했습니다. 수신료 통합징수 KBS 구했습니다. 네, 이렇게 생생 냈었는데 또 하나 이슈가 터졌습니다. 파우치 박장범 씨가 너무 파우치라 많이 하나? 하지 말래니까 더 하고 싶어요. 박장범 씨가 수신료 500원 인상을 하반기 경영 목표로 세웠죠. 예. 그래서 지금 3, 4, 5 슬로건을 지금 발표했다 그러는데 근데 이게 약간 논란은 있어요. 네. 왜냐하면 회사의 이제 모 국장이 전체 국원 공지로 네. 오늘 경영회의에서 박장범 사장이 3, 4, 5 플랜을 발표했다. 음흠. 라고 하면서 전체 공지를 내렸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공지가 밖에 이슈화가 되면서 기사화가 됐거든요. 네. 근데 기자들이 회사 측에다가 이게 사실이냐? 예. 라고 했더니 회사는 사실 무근이다. 오히려 또 이런 식의 반응이 나왔어요. 전체 공지를 한 건데 사실 네, 국장이 국원들을 상대로 공지를 했는데 아마 뜨끔했겠죠. 왜냐하면은 아마 뒤에 나오겠지만 왜 500원이냐? 모르거든요. 회사도. 왜 500원 인상인지 모르고 왜 이 시점에서 인상안을 취재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근거가 거예요. 없고. 네,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지금 취재를 해가지고 회사 측에 물어봤을 때 홍보실도 답변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갑자기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3, 4, 5를 이제 되짚어 보면 3은 3,000원으로 올리겠다. 지금 2,500원인 현행 그렇죠. 수신료. 오래됐죠. 네. 오래된 이 44년 된 수신료를 올리겠다. 그죠? 네. 3,000원으로 이제 뭐 약간 올리겠다. 44년 만에 올리겠다. 이게 4죠. 네. 500원 인상하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500원 올리겠다는 얘기를 이제 3, 4, 5 슬로건이라고 하는데 뭐 이명박의 747 공약이 이제 생각나기도 하는 그런 방식인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 측에서도 KBS 측에서도 답변을 못할 정도로 인상의 그렇죠. 근거가 없다. 그죠? 네. 인상의 근거가 없고 과거에는 사실 요 그 수신료 인상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시도가 있었는데 4번 모두 국회 문턱을 못 넘었습니다. 네, 4번 모두 실패했고요. 그게 94년에 이제 500원에서 2,500원으로 인상했던 사례가 유일한 사례입니다. 야몬에 94년. 오른 거예요? 네네. 이게 제가 봤을 때 박장범은 지금 KBS 수신료가 왜 2,500원인지도 아마 모를 가능성이 매우 높죠. 네. 2,500원인 이유가
과거에 100원이었다가 네. 500원으로 인상됐을 때는 칼라 TV가 되면서 500원으로 5배 인상이 한 번 됐었던 거고요. 네네네. 그리고 2,500원 됐을 때는 아마 컬러 TV 보급 확대도 되고 장비도 많아지고 방송 제작 단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때 한번 94년에 2,500원으로 인상됐는데 네. 그때 인상된 가장 큰 이유는 그게 한 달치 신문 구독료였어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올랐는데 지금 44년 동안 신문 구독료는 아마 2만 원, 3만 원 정도 하죠. 예. 올라갔는데 수신료는 그대로다. 아, 근데 이제 저도 수신료 내고 있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잘 모를 것 같아요. 저도 모르고 이게 수신료를 KBS 사장이 올리겠다 하면 이거 올릴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는 박장범 사장이 참 뭐라고 해야지 좀 무식하다는 표현이 맞는 게 이제 청문회 때도 네네. 갑자기 뜬금없이 경영계획서에 예. 수신료를 핸드폰에다 걷겠다. 아, 그 얘기 했었죠. 라고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맞습니다. 최민희 위원장이 아니 당신이 한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거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못했어요. 그렇죠. 아, 답을 못했어요. 네, 제대로 답변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법도 잘 모르고 수상기에 부과한다는 수신료의 그런 관련 법도 모르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수신료 인상안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이사회에서 권한입니다. 근데 지금 이사회랑도 소통 없이 본인이 무조건 올리겠다라고 지금 선언한 상태죠.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제 사실은 준비가 전혀 안 된 사장이라는 그 세간의 평가 그리고 KBS 안에서도 이 KBS 경영과 관련된 보직이나 업무를 전혀 해보지 않은 기사도 안 써봤어요. 기사도 안 써봤다. 그죠? 진행만 하려고 하는. 예,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참여하시는 분들 아마 KBS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박장범으로 기사 검색을 하시면 아마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준비 안 된 사장이었고 수신료에 대해서도 전혀 이해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그렇죠. 그리고 이 체계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 결정을 KBS 이사회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이제 그 KBS 이사회의 권한인데 네. 그거를 사장이 자기 마음대로 그죠? 지금 뭐 500원을 올리겠다 지금 굉장히 무턱대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이사들도 몰랐다는 거잖아요. 이번에 이사회에서는 보고된 바가 없다. 어, 관련해서 보고된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수신료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령에 따라서 이제 부담하는 준조세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국민 네네.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사회의 구성원들이 수기와 토론을 통해서 얼만큼을 인상해야 되는지 지금 경영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제작비 관련해서 공적으로 얼만큼이 필요한지를 논의해서 그 인상폭을 결정하는 건데 그러한 근거도 없이 무조건 자기 뇌피셜로 500원 그냥 3,000원이면 좋을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웃긴 거는 과거의 인상폭을 보면 한 번은 이병순 사장 때 4,000원 그 당시에 2007년에도 4,000원으로 올리려고 했던 적이 있고 네네. 그 다음에 2010년 김인규 사장 때는 3,700원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시도했던 양승동 사장 때도 3,840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사회에서 수기를 통해서 인상폭을 정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지금처럼 뇌피셜로 3,000원 가지 이런 적은 없었다. 그리고 근거도 없다.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박장범 사장의 뭐 물론 임명 과정에서의 그 인사 개입, 윤석열 정권의 인사 개입 뭐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정권 교체 이후에도 어떻게든 제가 보기에는 자리를 보전하려는 그렇죠. KBS 안에서 계속 자기의 이제 치적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KBS 안에서 자리를 보전하려는 혹은 뭐 어떻게 뭐 다른 방식으로 이제 정치권에 진출하려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제 뭐 속보가 떴습니다. 속보가 떴는데 지금 미디어스 기사를 보니까 KBS 이제 박찬욱 감사 이제 돌아오신 분이죠. 지난달에 복귀하셨죠. 복귀하셨죠. 네. 그래서 KBS 박찬욱 감사가 KBS 박장범 사장에 대한 특별 감사에 착수하겠다. 네. 이런 이제 기사가 떴습니다. 감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 이제 주요 이유인데 감사실 부서장 인사 발령 요구를 반복적으로 이 사장이 묵살해서 독립적인 감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이제 감사를 하겠다, 특별 감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럴 정도로 지금 KBS 안에서 박장범 씨가 약간 발버둥 치는 그렇죠?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네.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 이게 얼마나 웃긴 거냐면은 사실은 감사실은 경영을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실의 독립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 독립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감사의 인사권이 매우 중요해요. 그렇죠. 감사가 인사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지금 박장범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감사해야 될 사람을 본인이 임명한 꼴이 된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래서 이제 감사가 복귀한 다음에
아니 나는 너를 감사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부장 인사를 할 거야라고 했는데 지금 그거를 박장범이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 달째.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KBS 감사실 직원에 대한 인사 발령도 어쨌든 사장의 권한이긴 한데 감사 업무의 독립성이라는 그 우리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명분이 있기 때문에 감사 인사에 관해서는 감사가 추천하게 돼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추천된 사람을 임명해야 되는데 지금은 지난번에 임명되었던 사람들을 유지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박찬욱 감사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없으니까 없죠. 예전에 임명됐던 그렇죠. 그리고 친 박장범으로 사료가 되는 판단이 되는. 그렇죠. 예. 그래서 제대로 된 감사 업무를 하기 위해서 임명을 하겠다. 새로운 인사들을 이제 발령을 내달라라고 했는데 지금 안 들어주고 있었던 거죠. 4차째 거부를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오늘 감사가 입장문을 게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특별감사까지 하겠다라고 지금 입장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박장범의 뭐라 그럴까요? 마지막 발버둥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이제 그 KBS에 대한 뭐 그 언론 장악, 인사 개입, 공영방송 탄압 이런 문제와 관한 뭐 국정감사, 뭐 특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죄목을 낱낱이 밝혀내고 또 방송법 개정 등을 통해서 이제 KBS를 정상화시키는 일이 가까워지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박장범 얘기는 충분히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한 명의 스타죠. 요새 이진숙 위원장의 아주 존재감이 아주 대단합니다. 존재감 대단합니다. 예. 국무회의도 들어가셔서 사실은 저는 국무회의에 방통위원장이 들어가는 게 적절한가에 대해서 이제 그 고민이 있는데 그 국무회의와 방통위원장 하면 저는 이동관 씨가 많이 떠올라요. 이동관 씨가 국무위원이다 이제 그 국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국무위원 아니다라고 누가 얘기를 하니까 급이다. 얘기했죠. 급이다. 그 급이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분들은 이 급에 목매는 사람들입니다. 예. 아무튼 그런데 이제 이진숙 씨가 이제 빵빵 터지는 이진숙 지뢰밭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임기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오늘은 제가 알기로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먹구의 방통위원을 임명해서 정상적으로 방통위원장 짓을 하겠다. 방통위원장. 업무를 좀 하게 해달라. 홍보입니다. 대통령에게 요구했다는데 대통령은 이제 묵묵부답이었다라고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기사가 났습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취임하고 나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국무회의에 오지도 못하게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그래도 민주정부니까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위원장이지만 그래도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참석을 막지는 않는 건데 네네. 거기다 대고 임기를 맞춰달라 이런 얘기를 아니 이준석 위원장의 임기가 아시겠지만 뭐 내년 8월까지는요. 네네네. 거기다 대통령 임기를 맞춰달라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 보고 하야를 하라는 건가 무슨 얘긴지 아니면 자기가 쭉 더 하겠다는 건지 참. 아니, 자기가 지금 그만두면 모든 게 해결되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참 이 어이없는 방통위에서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방통위도 이제 정권 교체 이후에도 아직 이제 정상화되지 못하는 회복되지 못하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또 하나 이제 웃지 못할 소식이 들려왔던 게 6월 27일 날 방통위가 PC 130여 대를 대량 파쇄하려다가 이게 이제 제보가 들어와서 이제 아마 과방위원들이 이제 현장에 가가지고 이 현장을 파악하고 경찰에도 신고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사가 난 거는 그 김경호 변호사라는 분이 공수처에 고발을 했다. 이런 이제 기사까지 났는데. 요게 이제 참 사건이 웃겼어요. 사실 명분은 무슨 뭐 이렇게 사용 연한이 다 돼서 폐기한다고는 하는 건데 뭐 이렇게 뭐 계약서도 없고 뭐 지시서도 없고 뭐 문서로 남긴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다분히 이제 그동안 윤석열 정권 하에서 이루어졌던 방통위의 어떤 잘못들에 대한 기록을 없애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좀 합리적인 의심이 들죠. 그렇죠. 예, 그래서 말씀대로 뭐 계약서나 뭐 과업 지시서나 이런 거 없이 픽시 130대를 파쇄하고 없애는 일은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KBS 같은 경우도 공공기관적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주기적으로 PC를 교체하거든요. 그러면은 한 해 공문이 뜨고 그거를 업체가 수거해 가요. 그런 다음에 싹 포맷을 한 다음에 그 PC마다 가격을 이제 중고 가격을 매겨서 이거를 재판매할지 아니면 수거해서 이제 자산으로 취득할지 이런 결정에 대한 문서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지금
더 공무원스러운 방통위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거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되지 납득이 않죠? 되지 않는. 납득이 되지 않죠. 이거는 그러면 정말 사용 연한이 됐기 때문에 혹은 절차상에 이거를 폐기하려고 했다라기보다는 민주위원장이 말씀대로 뭔가 거기에 이제 사실은 이제 방통위에서 했던 이제 여러 가지 이를테면 비위들 혹은 이게 잘못된 불법적인 행태들 이런 것들이 기록이 남아 있을 테니까 그거를 좀 일거에 없애려고 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또 이진수 위원장 이게 과장이 전결로 했다면서 뭐 엄중 뭐 자체 감사를 뭐 지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과장님이 좀 양심 선언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켜서 했어요. 그럼 어떻게 과장이 알아서 해요? 아, 그렇죠. 백몇대를 저희 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파쇄를 하나요? 전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PC 하드를 파쇄를 하나요? 전 그러게요. 그것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렇죠. 모르겠어요. 뭐 정보기관이나 뭐 네. 이런 데면 전 모르겠는데. 방통위가 국정원도 아니고 그러게 기사를 말이에요. 보면은 게. 진짜로 물리적으로 근데 구멍을 뚫고 있었던 거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그걸 이제 발각했다라는 거죠, 네. 현장을. 네. 그래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이거를 파쇄하기보다는 공공기관의 뭐 기록 관리에 대한 그리고 기록을 남길 의무 그리고 거기에 대한 투명성 보장 이런 것들이 사실은 중요한 가치인데 이게 기록해야 되는 게 기본적인 업무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한 이제 기관장의 책임도 있고 그런데 이거를 일방적으로 어떤 절차 없이 파기하려고 했다라는 게 문제적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민희 위원장이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연한이 한 3년밖에 안 된 이제 3년밖에 안 쓴 PC들도 막 폐기를 하고 있더라. 그러면 3년이면 쌩쌩한 거 아니냐 이렇게 되묻더라고요, 최민희 위원장이. 그래서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KBS 같은 경우가 기자들이 노트북을 엄청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네네. 정말 자판이 그러니까 부서질 정도로 밖에서도 많이 두드려가지고 쓰고, 막 쓰죠. 막. 근데 그 PC의 내구 연한이 KBS는 5년이란 말이죠. 아, 그래서 나중에는 진짜 기자들이 PC 바꿔줘 해도 회사가 이제 천천히 하면서 5년마다 바꿔주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래도 5년이 돼도 자판은 두드려진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3년 만에 폐기를 했다라는 거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죠. 방통에서 뭐 게임을 돌리는 것도 아니고 사실 뭐 문서 작업 정도 할 네. 때 굉장히 이렇게 과부하를 걸지 않았을 네. 텐데 그런 PC들을 이렇게 이렇게 빠르게 바꿀 일이 있냐, 폐기할 일이 있냐 이런 이제 의문도 듭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또 그 실시간으로 지금 23명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24명입니다. 24명입니까? 네. 좋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그 위원장님 팬들이 좀 있어가지고 위원장님 보러 들어왔다가 위원장님 안 계시네. 이거 뭐 코어가 없구만 하고 이제 나가셨다가 좀 들어오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언제 들어오실지 모릅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시는 게 좋습니다. 네네네. 미리미리 와 계시기 바랍니다. 그 재밌는 얘기 나오기 전에 들어와 주시고 좋습니다. 뭐 어차피 갈 거 빠르게 특검으로 가자. 이제 뭐 아까 제가 KBS 문제 말씀드릴 때 이진숙 씨도 마찬가지고요. PC 파기는 진짜 풀 뜯는 고양이님 저희 네임드 팬이죠. 풀 뜯는 고양이님이 PC 파기는 진짜 뭐 너무하다 말도 안 된다 이런 의견 주셨고 국가재산 멋대로 처리하는 건 일종의 횡령 아닌가 횡령 아니냐 이렇게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뭐 여기서 이제 불법적인 이익까지 취득하려고 했다면 이제 횡령에 해당하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퇴근하세요 님이 잼예 절대 안 놓쳐. 재밌는 얘기 안 놓치겠다. 들어와 있겠다. 감사합니다. 이런 의지까지. 참 별다줄이네요. 네, 별다줄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또 반장님 옷 너무 시강이다. 시강 뭔지 아십니까? 시강. 시선 강탈. 시선 강탈. 위원장님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시간 강사? 제가 시간 강사이기도 하고요. 네, 무지개 떡 같고 이쁘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신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좋습니다. 저희가 오늘 위원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지 시간이 딱딱 맞습니다. 대본대로 지금 시간이 딱딱 맞는데 이 시점에서 저희 왜 또 그래 좀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고